싱글톤에 대한 반대 논리. 아,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전역 변수 같은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get instance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다른 객체가 필요하면은 인자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인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get instance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쓰이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싱글턴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싱글턴을 만들어 놓으면은 테스트할 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 가지고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싱글턴을 만들어 놓으면은 유일 객체만 생성해 가지고 테스트해 봐야 돼서 테스트할 때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싱글턴에 대한 반대 논리이고요. 그래서 특수한 것들만 이제 싱글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싱글턴 패턴의 적용 예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략 패턴에서 전략들은 보통 싱글턴으로 많이 만들고요. 여러 개 만들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효율성 측면이 되겠고, 지난 노트에 살펴봤던 abstract factory 같은 경우도 싱글턴 패턴으로 많이 만들게 되겠죠. 여기 abstract factory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게임 객체라든지 플레이어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다중 플레이어 환경에서는 많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싱글턴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을 또 싱글턴으로 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객체 풀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특정 상태에 있는 객체는 하나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지만 특정한 값을 유지하는 객체는 하나만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싱글턴을 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래퍼 클래스 같은 경우,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이 value of를 보시면은 로우에서 하이까지는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그 값들은 미리 다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템플릿 클래스, 자바의 템플릿 클래스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바의 템플릿 클래스는 원시 타입을 저장할 수가 없죠. 자바에서는 템플릿 클래스의 원시 타입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래퍼 클래스들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럴 때 이제 인테저 정수를 저장할 때는 작은 값들은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값들은 그때마다 매번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만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서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인테저 클래스는 이제 그 불변 객체입니다. 상태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애들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고, 파이썬도 유사하게 마이너스 5부터 256까지 정수는 미리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파이썬은 모든 애들이 이렇게 파이썬 오브젝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시 타입 중에서 인트는 이런 애들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리팩토링, 뭐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은데 싱글토나이티스 병치유 해가지고 싱글턴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싱글턴 있는 곳에 광역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를 전달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싱글턴을 없애고 프로그램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하게 싱글턴을 많이 사용하면 그 싱글턴을 없애는 방법도
한 가지 어떤 그 리팩토링 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리팩토링은 거꾸로예요. 싱글톤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면 싱글턴을 도입하거나 싱글턴을 응용해 가지고 객체의 생성을 제한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뭐 이런 거고요. 뭐 그래서 이거 할지 레이지 할지. 근데 저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심플하니까 그게 오히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내 응용이 그렇게 효율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 하는 기법을 써서 싱글턴을 만들기보다는 간단하게 이거 인스텐션해서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여러 개를 생성한다는 건 보통 이제 불변 객체일 때 이렇게 되고요. 이게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프로토타입 형태가 되겠죠. 지난번처럼 프로토타입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줄 때는 복제해서 주죠. 그러니까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그냥 주면은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은 얘가 바꾼 게 얘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C++하고 파이썬에서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스태틱 지역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지역 변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뭐 멀티스레드 환경도 해결할 수 있고 레이지 인스텐션이고 가장 심플한 방법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C++에서는. 그래서 C++에서 싱글턴 패턴을 쓰고 싶으면 이제 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생성자들은 또 역시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뭐하고 뭐를 없애야 되냐면 이제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해줘야지 그 싱글턴 패턴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싱글턴이니까 이거 없애면은 에러 나겠죠. 그렇죠? 참조로 반환하는데 얘가 여기 S 얘가 없애면은 복사 생성자가 불려질 텐데 복사 생성자는 딜리트 해놨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 C++에서 요 형태로 쓸 때는 얘를 쓸 때 참조로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물론 C++도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다중스레드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쓰면. 이제 레이지 인스텐션하고 이제 자바에 썼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싱글턴 패턴을 구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멀티스레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멀티스레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C++에서는 new 하면 또 뭘 해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딜리트가 이제 없는 거죠. 이 딜리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딜리트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언제 없어질까?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없어지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에 의존을. 하나만 만드니까 뭐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항상 new 했으니까 딜리트가 되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 new 딜리트 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 프로그램 종료될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저절로 알아서 딜리트 되게끔 하고 싶으면은 이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또 문제는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new를 봤을 때 딜리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w 그런 방법이고 파이썬은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파이썬에 친하지 않아서 이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파이썬을 좀 잘 모르신 분은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고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뭐 잘못 설명하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우선은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싱글톤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죠. 이렇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가 또 객체예요. 클래스도 객체예요. 콜러블 객체라 그래요. 호출할 수 있는 객체.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라는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뭐만 만들었어요? init라는 메소드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init을 부르는 건 아니죠. init을 부르는 건 아니고 이 클래스 이름을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는 호출이 가능한 객체이고요. 이 클래스는 타입 메타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타입이라는 메타 클래스가 있고 그거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클래스를 정의하면 이 스튜던트라는 객체가 타입 메타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거고 이 타입 메타 클래스에는 뭐가 있냐면 콜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함수 호출하는 거거든요. 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콜. 그래서 콜 메소드가 있고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함수 호출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파이썬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럼 이 콜 하면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게 클래스가 여기 인자로 오는데 요 클래스가 뭘까? 이제 여기서 보면 요 클래스에 스튜던트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가변 인자들이 와요. 여기서는 존만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뭘 부르고 있어요? new를 먼저 부르고 있죠. new.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init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call 메소드가 불러지고 그 안에서 new, init 두 가지가 연달아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new는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고 init은 뭐 하는 거예요?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싱글턴 패턴을 뭔가 만들려면은 이 new를 뭔가 건드려야 되는 아니면 콜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싱글턴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파이썬에서 싱글턴 패턴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닛이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닛이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자들이 올지 모를 때 이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할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게 가변인자 함수가 되겠죠. 가변인자. 근데 가변인자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됩니다. 이름이 없는 애들, 이름이 있는 애들. 그래서 뭐 F1, 2, 뭐 키 이퀄루 3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인자들이 되는 거고 요게 키워드가 있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소드에 여기에 키 뭐 이코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거기로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 매칭해서 그 메소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 인자하고 얘는 딕셔너리로 구현이 되고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그 파이썬에서 하는 방법, 파이썬에서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자바에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이닛에서 이제 유니크가 넌이 아니면 이제 에러를 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닛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죠. 한 번만. 아니면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예외를 처리하고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얘가 넌이 아니면 싱글턴을 만들고, 아니면 그냥 얘를 반환하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파이썬의 어떤 특징을 활용한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언어에서 자바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법은 이제 메타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메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싱글턴이 클래스를 우리가 이런 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싱글턴은 뭐의 객체가 된다? 이 클래스는 타입이라는 거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니라 싱글턴 메타라는 애의 타입이 되는 거죠. 얘의 메타 클래스를 지정하게 주게 돼요. 그럼 얘의 메타 클래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래 얘가 콜러블이니까 저 콜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 메소드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new하고 init 해줘야 되는 건데 new하고 init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만 유일하게 만들고 그 걔를 항상 얘만 주는 거죠. 여기에 만들어진 애를 항상 주는 형태로. 그래서 메타 클래스를 만들고 이 메타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들게 제한시켜 가지고 싱글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되겠고, 얘의 어차피 부모는 타입이니까 원래 요거에서 여기서 new와 init가 불러지는 거죠. 원래 거, 그러니까 요 코드가 이제는 어디서 불러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한 번만 이루어지겠죠.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깔끔한 거는 여기에는 싱글턴 패턴이 나타나진 않죠. 아까 요 옆에서는 유니크, 뭐 이니트의 예외, 여기 get instance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메타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깔끔해지고, 이제 이 메타 클래스는 꼭 얘를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애들, 아까 우리가 그 C++에서 해보고 싶었던 그건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이제 메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메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 곳에서 이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데코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데코레이터. 그래서 데코레이터는 우리가 말하는 장식 패턴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 함수를 또 한 번 함수로 이렇게 포장해주는 데코레이터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싱글턴 클래스를 한 번 더 포장을 해줍니다. 포장을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싱글턴이 호출되면 뭐가 호출돼야 되냐면 타입에 있는 콜이 호출돼야 되는데, 타입에 있는 콜을 호출하기 전에 얘가 먼저 호출이 되는 거죠. 얘를 먼저 처리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코레이트를 쓰는 방법이나 메타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나 방법은 비슷한데, 이제 하나는 메타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데코레이터라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불러줬을 때 얘를 부르게끔 하는 거죠. 포장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데코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데 do twice 하면은 요 say hi가 두 번 불러지겠죠. 그래서 데코레이터 이 add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죠. 파이썬에서는. 물론 자바에서도 저 아노테이션을 뭐 정의해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어쨌든 이 파이썬을 좀 고급스럽게 프로그램 하시려면은 요런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함수를 데코레이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형태의 코딩도 파이썬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함수에 또 안에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형태도 파이썬에서 많이 프로그램합니다. 함수 만들고 이 함수에서 내부 함수 하나 만든 다음에 내부 함수를 또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도 이제 파이썬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방법은 내부 클래스 이용하는 방법인데 더 복잡해. 그래서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 C 플러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제 생각에는 얘나 얘를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 멀티스레드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파이썬이 사용하기 쉬운 언어이지만 실제 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파이썬답게 쓰려면 상당히 복잡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쉬운 언어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게 쉬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파이썬 그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꼭 싱글턴이 아니더라도 파이썬을 활용할 때 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요 클래스는 그 타입 메타 클래스의 객체라는 거 그리고 타입에는 콜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호출하면 요 콜이 이런 형태의 함수가 불러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뭐 C 같은 형태로 구현되어 있겠죠. 파이썬 자체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면 콜의 모습은 이런 파이썬으로 만들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w를 부르고 이 new의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init을 부른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끝내기 전에 목요일날 하겠지만 여기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구나. 네 번째 보면은 키 멀티톤이 있습니다. 키 멀티톤이 있는데 객체들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객체들이 불변 객체가 아니면 이런 형태는 조금 잘못된 형태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줄 때 저렇게 주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해서 주는 형태가 돼야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변 객체이면은 그냥 줘서 쓰게끔 객체들을 이렇게 요 애들만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5개면 5개만 만들어 놓고 각각들을 접근할 때 특별한 이름을 갖고 그 5개 중에 하나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 객체와 프로토타입 요게 좀 그 연결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변 클래스들은 이런 식으로 객체 풀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특정한 상태의 객체는 하나만 만드는 거고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면 걔를 이제 풀에 넣어주는 거죠. 풀에 넣어놓고 다음에 똑같은 시간을 달라 그러면 만들지 않고 여기에 있는 애를 주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바에서 내부적으로 문자열 풀을 유지하죠. 그 문자열 풀을 이제 내가 직접 이 tim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이 객체들이 불변 객체이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상태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특정한 상태의 객체는 하나씩만 만들어서 걔를 계속 사용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 찾아보면 객체 풀 설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객체 풀은 자바에서 특정 상태의 객체들, 불변 객체들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걸 제가 지금 객체 풀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객체 풀 패턴을 검색해 보면 전혀 다른 패턴이 나와요.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는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얘가 주고요. 쓰고 나면 얘한테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게 객체 풀 형태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얘한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요구를 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new 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 delete 하잖아요. 그 delete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납합니다. 그럼 얘가 한 5개만 유지하면은 5개 주고 없으면 안 줘요. 못 주는 거지. 그럼 다음에 와서 또 달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인 객체 풀 설계 패턴을 검색해 보면 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객체 풀이 두 가지 용어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바에서 쓰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쓰는 객체 풀 그런 개념. 그리고 그거를 꼭 문자열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 응용해서 나도 비슷하게 그런 애들을 많이 생성을 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생성과 관련해서. 그럼 나도 비슷한 객체 풀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실제 객체 풀 설계 패턴은, 그 형태가 아니라 이런,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객체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다른 어떤 애를 만들어서 쓰는 걸 말하니까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